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자TV의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번 편에는 현금 30억으로 강남에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금액을 많이 올려서 현금 100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총 4건을 가지고 왔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로 해서 100억으로 살 수 있는 대출 금액은 한 50%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너무 많이 받지도 않고 적게 받지도 않는 정도로 해서 200억 내외 건물을 가져와 봤으니까 어떤 건물들이 100억으로 괜찮은 게 있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또 강남 하면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죠.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와봤는데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신사역이 이렇게 있고요. 네. 도산대로로 쭉 가면 여기 을지병원 사거리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요. 가로수길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나로수길로 가는 이 골목이 있죠. 여기서 한 칸, 두 칸 들어갔을 때 여기 코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본 건물은 165억이고요. 대지 면적은 88.7평, 연면적은 291평의 건물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또 이 건물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 용적률을 310%를 받았어요.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200%까지가 가능한데 110% 한 두 개 층하고 조금 더 이득을 받아서 이 인근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가장 높게 지어진 건물이었죠. 약간 랜드마크급 정도 되는 건물이었었고 네. 그래도 이게 장점이 옆에가 좀 레벨차가 있다 보니까 지하 1층이 1층으로 좀 노출되는 효과를 받았거든요. 위로도 2층 정도를 인센티브 받았고 아래로도 지하 1층이 1층 역할을 하니까 한 3개 층 정도가 더 커진 효과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로드뷰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인데 또 앞으로도 도로가 좀 개방감이 있고 또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 오픈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또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지하 1층인데 정확히 100%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옆으로 올라가면 또 고바위가 있긴 하지만 이제 주차를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옆으로도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될 수 있어서 주차가 굉장히 용이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사옥이 쓰기에는 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건물은 매각 조건이 매도자가 다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었어요. 그쵸. 텅 빈 빌딩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물이어서 사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았던 분들은 이래저래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지 않나. 아 근데 확실히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165억에 매입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은 한 15억 정도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한다라고 네네네. 했을 때는 한 5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확실히 위치가 있고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충분히 통임대도 다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임대료도 잘 뽑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였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가볍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신사동 건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두 번째 건물은 금액대가 좀 높기는 한데 위치도 좋고 어떻게 보면 평당가도 너무 저렴해서 가져온 사례이기도 합니다.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 양재역 1번 출구에서 왼쪽으로 좀 간 다음에 올라가면은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초 그랑자의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무지개 아파트 사거리 바로 한 단계 이면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뱅뱅 사거리랑도 좀 가깝고 양재역이랑도 걸어보니까 한 7분 정도? 뛰면 한 5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일단 개요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매매 금액은 180억이고 대지 면적이 169평입니다. 그 연면적은 595평이라서 거의 600평에 가깝고 건물 규모로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에요.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건물이 이제 연면적이 왜 이렇게 크냐? 지하를 2개를 받습니다. 용적률은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많이 못 받았거든요. 200%밖에 못 받은 건물이에요. 원래 250%까지 지을 수 있지만 200%까지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용적률이 남아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하를 너무 많이 빠다 보니까 연면적이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인터내셔널 펫이라 그래가지고 펫과 이제 좀 관련된 그 애견용품을 파는 곳이었었는데 매도자가 또 명도도 가능했었던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2015년도부터 임차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좀 장기간으로 임차가 됐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조금 괜찮았던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면적이 170평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토지 가격으로 산정을 하면은 평당 1억이거든요. 근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 이면도 1억에 거래가 됐어요. 역삼동, 논현동 이런 쪽도 지금 다 1억 3천, 뭐 네. 1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이 정도 대로변의 코너 건물이 1억이면은 전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 양재역이랑도 거리도 멀고 유동인구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거 왜 좋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정도 규모를 평당 1억 주고 매입을 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현금 100억이잖아요, 기사님. 근데 이 건물에 워낙 평당 금액도 저렴하다 보니까 대출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출 한 150억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 있었던 건물이라서 현금 한 30억 정도로도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뭐 리모델링해서 다시 시장에 나와도 충분히 한 250억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물을 이제 가져와 본 거고 제가 또 바로 세 번째 건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하루달리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했었던 건물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신논현역 바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 강남역 메인 상권이랑도 연결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논현역이 위에 있고요. 네, 아래가 또 강남역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유명한 분이 또 최근에 매입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흥진 씨가 이번 연도 5월 달에 건물을 좀 매입을 하셨거든요. 여기 위쪽 위치에. 바로 저희 건물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 매매 금액은 194억이고요. 대지 면적은 76평, 연면적은 201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자주식으로도 한 5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 건물의 좀 생김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임차인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 임차인도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성인용품도 들어있긴 하지만 뭐 요즘에도 성인용품을 보면은 트렌드하게 좀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평당 금액을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손예진 씨가 사셨던 곳이 평당 2억 9천. 이 건물 매입을 하신 분은 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억 5천이다 보니까 물론 2002년도 건물이라서 나중에 좀 뭔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슈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 상태로 임차를 운영을 해도 괜찮고 임대료가 월에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층부터 시작해서 좀 임대료가 약간 부족해요. 지금 3층이랑 4층의 한호수도 현재 임대 중이어가지고 그 부분도 임대를 맞춘다고 하면은 한 3천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비록 이제 건물 사이즈는 200평밖에 안 되지만 워낙 이제 좋은 위치, 메인 입지에 한 100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알짜배기 건물이었던 거죠. 사실 이 평당가가 한 2억 5천 정도가 되는 건데 손예진 씨 건물 사례가 없었다면 이것도 좀 비싸 보일 수 있는 평당가긴 한데 손예진 씨가 2억 9천에 매입을 했다 보니까 저렴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평당가였습니다. 이사님이 또 마지막으로 건물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건물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남에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알았던 건물이지 않았나. 그쵸. 위치를 먼저 보자면 위치는 이제 선릉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선정릉역 위에 있고 아래로 선릉역이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는 이제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라인이죠. 선정릉역에서 조금만 더 이러면 거의 한 1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대로변 양면 도로를 끼고 앞에 대로와 뒤로 이면 도로를 끼고 있는 이제 이 건물이 이제 229억에 거래가 됐는데 개요를 한번 보시죠. 매매 금액은 22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131.6평, 연면적은 503평의 건물이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288% 정도를 받았어요. 한 개층 정도 좀 더 올라갔었던 건물이고 96년도에 지었지만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주차장도 뒤로 잘 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있기도 하고 선정역이 급행노선이다 보니까 이 주변도 인기가 워낙 많은데 저 설릉뷰 때문에 이 라인에 있는 건물들 합리적인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은 안 팔리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평당이 한 1억 7천? 이면에도 한 1억 2천에서 1억 4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로변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저는 엄청나게 저렴한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팔리긴 했었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200억 정도에 나왔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229억까지 거래가 이제 찍혔었죠. 거리뷰로 한번 보시면은 이 건물인데 여기 위에서 앞을 딱 보면 설릉공원이 쫙 펼쳐집니다. 뷰라든지 이제 회사 사옥으로 쓰기에는 정말 괜찮았었던 건물이고 또 뒤로 가서 대로변 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면도로는 3m 도로라서 좀 좁기는 하지만 주차를 하기에는 절대 지장이 없는 뒤로 주차 편하게 할 수 있고 물론 이 기계 주차장이 좀 약간 오래돼서 교체를 하고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스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면적이 500평이 넘어요. 또 이 금액대의 강남 메인지에 500평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아까가 190 몇 억이었는데 그게 200평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대로변이고 또 환승 역세권, 초역세권에 있는 애인데 500평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탐냈었던 그런 건물이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강남에서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 중에 올해는 얘가 가장 좀 베스트지 않았나. 이건희 선생님 대출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대출은 막상 뽑아봤을 때 직접 쓴다고 하면 150억 이상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일반적으로 가게 됐을 때는 한 130에서 150 정도는 충분히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애였죠. 이 정도가 거의 최대치로 가장 큰 사이즈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애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강남의 건물들을 몇 건을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100억에서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사는 건물을 맨 처음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자료를 처음에 정리를 했었을 때는 100억으로 대출을 많이 안 받고 한 2, 30억만 대출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건물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이 정도보다 좀 규모가 더 큰 금액대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막상 이 4건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다 괜찮았었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어야 될 부지나 리모델링 해야 될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건물다운 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건축 부지 자료들이 워낙 많기는 한데 구독자분들이 건물다운 건물들을 많이 못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린 것도 저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100억으로 샀을 때 이 정도 건물을 사면 좀 잘 산 케이스였다라고 할 만한 건물들만 추출해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